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지도사 강의를 맡은 안기룽 강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현재 안전명장 지도사 사무소를 세종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개업을 해가지고요. 현재까지 3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저는 고졸검정고시 봤고요. 그 다음에 인하공전 건축과 나오고, 그리고 서울산업대, 지금은 과학기술대죠. 이렇게 서울산업대 건축공학과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을 했고, 그리고 2010년에 건축시공기술사, 그리고 건설안전기술사. 자, 요거는 2014년에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건설 산업안전지도사, 를 2018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전명장 지도사 사무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 양력은 이렇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제가 이 양력을 굳이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제가 공부를 잘해서 제가 이렇게 시공기술사도 따고 안전기술사도 따고 산업안전지도사를 땄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양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고요. 공부하고는 담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담을 쌓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서 자격증을 땄다는 것 뿐이지, 제가 공부를 아주 잘해서 아니면 천재라서 이걸 딴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창피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다니다가 학교 다니기 싫어서 학교 안 다녔어요. 공부도 하기 싫고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고 싶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 나은 삶.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술사도 따고 지도사도 따고 개업도 하고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정말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뛰어나서 이런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12회 2차 시험에서요. 12회 2차 시험에, 그러니까 산업안전지도사 2차 시험에서 한 110명 합격했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 수강생들이 약 한 30명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30명 정도 합격을 했는데요. 이 중에 이 30명 합격하신 분 중에 최고령자는 75세.
75세고요. 제일 나이 어린 분, 최저령이신 분은 30대 초반. 이제 30대 초반. 근데 75세도 놀랍지만 30대 초반 그 친구도 굉장히 특이해요. 어렸을 때 운동을 했더라고요. 운동을 하고 이제 어떤 이유에선지 운동을 이제 못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공부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일을 하다가 산업안전지도사라는 자격을 알게 돼가지고 그 자격을 따기 위해서 3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합격을 했고 이제 3차 면접을 남기고 있는데, 자, 최저령도 있고 30세.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은 건축 쪽 일을 하거나, 그러니까 건설 쪽 일을 하거나 안전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합격자들 보면은 영어 영문과를 나와서 영어 영문과 나와서 이쪽 건설 일 쪽을 하시는 분도 아닌데 이쪽 산업 안전 쪽으로 건설 안전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취득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합격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 기계 쪽, 뭐 엘리베이터, 이런 쪽 일을 하시다가 이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셔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분들이 합격 수기가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길37를 주소로 치거나 아니면 안전명장으로 검색을 하면 나와요. 그럼 제 블로그가 뜹니다. 그러면 그 블로그에 합격 수기들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합격을 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제 소개를 드린 이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신감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공부를 하면 2차도 쉽게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난이도. 자, 1차가 있고요. 산업안전지도사는 시험을 3번을 봅니다. 1년에 3번을 봐요. 기술사처럼 1년에 3번을 보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시험을 3번을 봐요. 그래서 1차는 3월에 보고요. 3월 중순쯤에. 그 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보는데, 1차는 객관식이죠. 객관식으로 3과목을 봐요. 산안법, 산업안전, 그리고 기업 경영, 이렇게 3과목 객관식을 보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으로 9문제를 봐요. 9문제 중에 4문제는 단답형이고, 5문제는 단답형이고, 4문제는 논술형입니다. 그 4문제 중에 3문제를 골라 쓰는 시험이고요. 3차는 면접이에요. 자, 이 시험에서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난이도가. 어떤 시험이 가장 어려울까요? 제가 생각을 할 때 난이도를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쳤을 때 1차 시험의 난이도는 10%예요.
2차 시험은 30%, 3차는 60%입니다. 면접 시험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제 보면 이제 기술사 이제 그 건설과 관련된 기술사들,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 시공 기술사, 건식이, 토목 시공 기술사, 토식이, 그리고 도로 항만, 그다음에 하여튼 이런 건설과 관련된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2차가 면제예요. 2차가 면제. 그래가지고 객관식만 보고 다이렉트로 면접 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이 중에 올해 3,000명이 1차 시험을 봤습니다. 3,000명이 1차 시험을 봐가지고 1,000명이 합격을 했어요. 1,000명. 1,000명이 합격을 했는데 이 중에 자, 산업안전지도사는 분야가 4분야가 있어요. 건설, 그 다음에 전기, 기계, 화공,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4분야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예요. 그러면 3,000명에서 70%면 몇 명이에요? 700명. 700명이 1차를 통과를 한 거예요. 1차를 통과를 해서 2차를 시험 본 사람이 350명이에요. 그리고 기술사를 가지고 다이렉트로 내려간 사람이 350명 빼면 몇 명이에요? 약 350명 정도 되죠. 면접을 3차를 여기 이제 이 중에 이제 약 한 300명에서 400명. 자, 널널하게 400명까지 보자고요. 그리고 150명에서 이번에 2차 합격한 사람이 110명이잖아요. 110명. 이렇게. 그래서 면접을 보는 사람이 100명, 110명, 약 한 300명 해가지고 이제 400명 정도에다가 작년에 떨어졌던 사람들 한 100몇 명 해가지고 한 500명이 500에서 한 600명이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산업안전지도사 2차 강의가 있고 3차 면접 강의가 있는데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분들의 이제 문제점이 면접이에요. 이 면접 3차 이걸 가장 어려워해요. 막상 1차를 시험을 봤잖아요. 1차를 시험을 딱 보고 이제 3차 면접 시험을 봐야 되는데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부터 기술론, 댐 항만까지 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넓은 거야. 이 범위 넓은 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이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 면접을. 그리고 실제로 1차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다른 건설 분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술사들이 면접 시험을 4번 떨어지고 5번째 보고 5번째 떨어지고 6번째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제 블로그에도 계속 면접에 대해서 오늘 달린 글에도 제가 그 면접을 2번 떨어지고 3번째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신 분들 많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난이도로 치면 제가 생각할 때 1차가 10%, 2차가 30%, 3차가 60%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안전지도사 공부를 할 때 이 난이도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난이도를 생각 안 하고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산업안전지도사 공부를 해야지 하고 어디에다가 올인을 해요? 요 객관식에. 객관식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올인. 힘을 다 빼요. 온 힘을 거기다가 1차에다 다 쏟아붓고, 자, 1차 시험이 3월에 있어요. 3월 중순에. 그리고 2차 시험은 언제 보냐면 6월 중순에 있어요, 또. 이것도 8월 중순. 자, 그러면 3개월 남잖아요. 1차를 덜 해가지고 시험을 봐. 그리고 이제 그날 채점을 해보니까 합격을 했어. 합격을 하고 나서 2차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또 범위가 엄청 넓어. 이걸 다 어떻게 공부하지? 1차는 객관식이니까 찍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2차는 써야 되잖아. 쓰는 연습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2차 시험 접수해놓고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공부를 얼마큼 하고 얼마큼 힘을 남겨두고 이걸 배분을 안 하다 보니까 막상 합격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정상이 있어요. 내가 여기를 등산을 하려고 그래. 응? 자, 그러면 힘을 배분을 하잖아요. 내가 여기를 등산하고 내려올라 그러면은 올라가는 동안에 올라가는 게 제일 힘드니까 힘을 여기 올라갈 때까지 한 60%를 쓰고 내려갈 때 40%를 쓰자. 100%의 힘을.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그 능선 하나 올라가는데 겨우 10%짜리 능선 하나 오르는데 전력 질주를 해요. 막 달려가는 거지만. 그래 놓고 딱 올라와가지고 1차 합격을 하면 나 산업안전지도사 합격했어. 이제 2차, 3차도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지. 자, 내가 1차 준비한 만큼 2차, 3차 노력하면 되겠지 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이 틀린 거지. 힘의 분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1차를 준비하는 기간은 1년을 준비를 한다고 치면 1차 준비하는 거는 2달, 3달이면 돼요. 나머지 1년 동안에
그 12달에서 3개월을 제외한 9개월 동안은 2차 준비를 해야지. 2차 준비하고 면접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1차에 모든 힘을 다 쏟아놓고 곧 합격할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와,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거는 거의 많은 분들이 1차에 그냥 올인하는 거야.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그 1차에 올인하게끔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학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 1차가 다 아닌데 이거 어떻게 쓸 건데 이거 주관식 이거 어떻게 쓰고 면접 어떻게 답변할 거냐고요. 자, 면접 3문제 물어봐요. 꼴랑 3문제 물어보는데 3문제를 어떻게 답변을 할 거야? 네? 여러분들이 한두 달 공부해가지고 3달 이렇게 공부해서 면접 준비 제대로 하실 것 같아요? 물론 3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를 하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올바른 방향을 모르잖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자,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제 자랑을 좀 해보면, 홍보를 좀 해보면, 제가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자, 홍보라는 건 이제 자랑이죠. 제 자랑을 좀 해보면, 지금 그 산업안전 지도사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한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있는데, 거기에서, 나이 좀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실무진이 누군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무를 해본 사람인가? 안전밥 먹은 사람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안전밥을 8년 차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안전 컨설팅 위주로 좀 많이 했는데, 주로 이제 갔던 데가, 우리나라 이제 현땡건설, 자, 현땡건설, 토땡건설, 그 다음에 뭐, 한땡중공업, 그 다음에 뭐, 한땡건설, 자, 이런 그 큰 현장들에 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강평이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 그리고 좋았던 부분들 이제 개선해야 할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현장의 이제 관계자들 관리 감독자들 전부 다 모아놓고 관리 감독자 교육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무 내용을 저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큰 현장들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소규모 현장들에 대해서 제가 기술 지도를 했으니까 실무 경험이 상당히 많죠. 실제로 그리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 실무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제 장점은 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강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어요. 쉽게. 자,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면 협의체 회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노사협의체가 있죠. 이게 도대체 뭔지 책에 있는 글만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게 생겼고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 그걸 알아야 돼. Why? 근데 실무를 안 해보면 저 Why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협의체회의가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데 왜 갑자기 또 노사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일을 만드냐고 일을. 저게 도대체 뭘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거는요 실무를 해봐야 이해가 돼요. 그 실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실무를 안 해본 분들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실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론을 설명하는 게 조금 다른 강사들보다는 조금 용이하다. 그거 하나의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제가 여기서 그 주관식. 자, 주관식 제가 이번 12회 시험에 30명 합격시켰다 그랬잖아요. 아마 제일 많이 시켰을 거예요. 제가 지금 건설안전기술사 강의하고 산업안전지도사 강의를 같이 하고 있는데, 자, 건설안전기술사부터 제가 먼저 했습니다. 먼저 했고, 이제 쓰는 요령, 그 다음에 이제 범위,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건설안전기술사 강의에서 설명을 잘 하다 보니까 산업안전지도사도 뭐 당연히 잘하겠죠. 그래서 합격생들을 이렇게 많이 배출할 수 있었던 거고, 제가 이게 이제 그 쓰는 게 이제 잘 된다는 거죠. 쓰는 강의를 잘 하고요. 더 강점이 뭐냐면 제가 면접 시험 이거에 대해서 매우 강하다. 작년 124회 건설안전기술사 시험 때, 시험 전에 어떤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이제 블로그를 보고, 제 블로그를 보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기가 건설안전기술사 시험 면접에 5번을 떨어졌다는 거예요. 5회. 이제 6회차 딱 한 번 기회가 남은 거죠. 근데 이분이 연세가 60대 초반, 그리고 감리를 하고 계셨어요. 직업은 감리분이신데 1차는 어떻게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면접 시험을 그게 이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갖고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그러다가 이제 5번째까지 와가지고 한 번 또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필기부터 봐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다급해서 저한테 이제 찾아오셨죠. 그래가지고 제가 면접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면접 교육 시켜드리고 바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3-4번 떨어지시고 오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면접 교육 시켜주고 바로 그 합격하신 분들 많습니다. 자, 그게 많다고 제가 그냥 많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허세 있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합격 수기 있어요. 자, 제가 블로그에 보면 합격 수기가 있습니다. 그 합격 수기에 보면 다 나와요.
뭐 제가 뭐 없는 얘기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 합격 수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몇 번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몇 번 떨어져서 몇 번 만에 그 어떤 조언을 받아서 합격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안전기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학원에서 몇 번씩 그 해도 합격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블로그 글을 보고 아니면 입소문을 보고 듣고 이제 저한테 그 우리 그 강남 토목건축학원에 수강해가지고 그래서 인연을 쌓아서 그렇게 합격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게 합격 수기에 있어요. 합격 수기에 있으니까 한번 그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그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찌됐든 그러면 그 면접 시험에 왜 이렇게 강점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론과 실무가 혼합이 되니까 그래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재료를 한데 어울러서 요리를 하게 되면 요리 방법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 틀려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요리 방법이 잘못된 요리 방법으로 조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요리는 맛이 가는 거죠. 잘못된 맛이 없는 재료를 완전히 버리는 그런 조리법이 되는데 저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 그리고 조리 방법 이런 것들을 면접에 녹여서 말을 할 수 있게끔 표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 합격생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협의체 회의, 아까 협의체 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그거를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면접자들은 면접을 보는 사람들은 그냥 그 협의체 회의를 설명만 하려고 그래. 얘가 무슨 회의가 협의체 회의는 어떤 거고 협의체 회의 내용은 어떤 거고 이것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얘가 왜 생각이 생겼고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설명을 못하고 그냥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설명을 하려고 그러죠. 바나나가 있으면 이 바나나를 먹어서 언제 먹는 게 좋고 그리고 열량이 얼마고 그리고 뭐 다이어트 효과가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하면 좋은데 그냥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그 바나나 그것만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찌됐든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1차든 2차든 3차든 실무 경험으로 그 이론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쉽게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니까 1차든 2차든 3차든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 홍보였고요. 제 자랑이었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